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, 한국 주식시장의 오랜 숙제죠.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왜 유독 한국 기업들 가치가 좀 낮게 평가받는지. 그렇죠. 비슷한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서 말이죠. 그 원인이 뭔지, 또 이게 해결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목표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. 네, 일단 시작부터 좀 놀라운 수치가 있어요. 자료 보니까 코스피 상장사 중에 무려 66%,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가 장부 가치, PBR 1배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. 그렇죠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버는 돈이나 가진 자산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싸게 거래된다 이런 현상이잖아요. 네. 2024년 5월 기준으로 PBR,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이게 확 드러나요. 한국 코스피 전체 평균이 약 0.9배. 0.9배. 근데 선진국 평균은 3.4배, 심지어 신흥국 평균도 1.8배나 돼요. PER, 주가 수익 비율도 뭐 비슷하게 낮고요. 이게 그냥 뭐 기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.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또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하니까요. 맞아요. 한국이 선진 경제로 분류되는데도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건 시장이 뭔가 특별한 이유로 한국 기업에 더 큰 할인율을 매기고 있다. 이렇게 봐야겠죠.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할인이 적용되는 걸까요?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핵심 원인이 지목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, ROE가 낮다는 점이에요. 네, ROE. 기업이 주주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느냐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 평균 ROE가 8.0%, 근데 미국은 14.9%, 다른 주요국들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. 이 ROE가 낮다는 건 결국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낮은 PBR로 이어지는 겁니다.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.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매력이 떨어지겠죠. 그렇죠.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 기업 자산 가치를 높게 쳐주기 어려운 거죠. 두 번째 원인으로는 주주 환원이 좀 미흡하다는 점이 꼽히네요. 네, 번 돈을 주주들한테 얼마나 돌려주느냐. 자료 보면 한국 기업의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26.0%예요. 26%. 신흥국 평균이 거의 40%, 선진국은 거의 50%인데 상당히 낮죠. 확실히 낮은 수준이죠.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어떤 자료에서는 배당 성향이랑 PBR 사이에 오히려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어요.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이게 단순히 배당만 많이 준다고 PBR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. 뭐 이런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시장은 배당 자체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, 즉 ROE나 성장성, 그리고 경영진이 자본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지 이런 기업 지배구조까지 다 본다는 거죠. 아하, 그 지배구조 문제. 네, 단순히 배당률 숫자만 높이는 것보다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. 그 세 번째 핵심 원인으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기업 지배구조 문제입니다. 그렇죠.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죠.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, 또 상대적으로 소액주주 권리는 좀 약하고 심지어 자사주를 이용해서 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같은 얘기까지 나오잖아요. 네, 맞아요. 결국 이게 다 신뢰의 문제입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내 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혹시 대주주를 위해서 쓰이는 거 아닌가? 이런 의심이 들면 당연히 죗값을 쳐주기 어렵겠죠. 그렇죠.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주가 할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사실 낮은 ROE나 배당 문제도 파고들면 결국 이 지배구조 문제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면 그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?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맞습니다. 현재 PBR이 워낙 낮기 때문에 0.9배 수준이니까요.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까지요? 자료 분석을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신흥국 평균 PBR 한 1.8배 정도만 달성해도 코스피 지수가 5,7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와, 5,700선이요? 지금보다 거의 2배네요? 네. 여기서 조금 더 개선돼서 예를 들어 PBR 2.5배 수준에 가까워지면 7,900선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추정도 있고요. 뭐 일본 수준인 1.5배 정도만 돼도 코스피가 약 4,760,
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이게 현재 지수 대비하면 60%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. 야, 정말 해결만 된다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그렇죠. 과제는 어렵지만 그만큼 잠재적 보상도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.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, 네, 일단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. 근데 자료들을 보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좀 같이 나와요. 이게 결국 자율에 맡기는 거라 강제성이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? 이런 지적도 있고요. 그렇죠. 초기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시장 반응도 아직은 좀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보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수십 년간 굳어진 관행, 특히 말씀하신 그 뿌리 깊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, 이런 분석이 많은 거죠. 더 강력한 유인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문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복잡한 문제의 실체, 그러니까 낮은 수익성, ROE, 좀 부족한 주주 환원, 불투명한 지배구조 같은 원인들, 그리고 이게 다 얽혀서 만들어내는 현실과 또 이게 바뀌었을 때 엄청난 잠재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요인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정말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. 지배구조가 자본 배분이나 ROE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다시 PBR이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이죠. 그렇죠. 어느 한 부분만 딱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좀 종합적인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기업 문화, 경영 관행, 시장 평가가 복잡하게 얽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. 이걸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 만약 딱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로 꼽아야 한다면 기업, 투자자, 정부 중에서 누구의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